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한국 경제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현대차와 현대제철의 대규모 미국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3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투자가 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투자 결정에 대한 뉴스를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왜 한국이 아닌 미국인가? 단순히 관세를 피하기 위한 결정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결정이 단순한 관세 회피 전략이 아니라 한국 경제 환경에 대한 깊은 고민을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특히 오늘 날짜인 2025년 4월 2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이러한 투자 결정의 의미를 더욱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죠.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는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관세 정책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는 자국 내 생산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글로벌 관점에서는 국제 무역을 위축시키고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현대차와 현대제철의 투자 결정은 이런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경제 환경에 대한 여러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높은 인건비, 경직된 노동시장, 각종 규제 등 한국 내 생산, 환경의 어려움이 이러한 해외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기술 경쟁이 심화되며 환경과 노동 기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도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제철의 미국 투자는 단순히 한 기업의 사업 전략을 넘어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와 미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대기업들이 한국이 아닌 해외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제철의 투자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이런 결정의 주요 요인을 분석한 뒤 미국의 기업 유치 전략과 한국 기업 환경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는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정책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차와 현대제철의 미국 투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1조 원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서울시 1년 예산이 약 50조 원 정도인데 그 절반 이상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쏟아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엄청난 규모죠? 먼저 현대자동차의 투자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약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투자는 크게 세 가지 프로젝트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전기차 생산 공장 확장입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이미 건설 중인 전기차 공장의 생산 능력을 연간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늘릴 계획이에요. 더 많은 미국인들이 현대차의 전기차를 타게 될 거라는 뜻이죠. 둘째, 배터리 생산 시설 건설입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인데 이제 현대차는 이 배터리도 직접 미국에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하여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세울 예정이에요. 셋째, 자율주행 기술개발센터 설립입니다.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현대차는 미국 내 연구 개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죠. 이 투자로 현대차는 약 8,5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미국에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오늘부터 시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현대제철의 미국 투자인데요. 이쪽도 정말 놀라운 규모입니다. 현대제철은 루이지애나주에 약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을 투자해 전기로 제철소를 신설하기로 했어요. 이 제철소는 연간 약 300만 톤의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주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미국 공장에 자동차 강판을 공급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현대차가 미국에서 만드는 자동차의 뼈대가 될 철강도 이제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는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제철소가 전기로 방식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용광로 방식보다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방식이에요. 루이지애나주는 천연가스가 풍부해 에너지 비용이 저렴하고 미시시피강을 통한 물류 이점도 있어 입지 조건이 매우 좋습니다. 이 투자로 현대제철은 약 1,400개의 직접 일자리와 지역 경제의 수천 개의 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돼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어요. 현대제철이 미국에 새 공장을 짓는 동안 한국 내 공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인천과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의 일부 생산 라인은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철강산업의 글로벌 공급 과잉과 한국 내 건설 경기 침체가 주요 원인이죠. 일부 공장은 이미 롤링 셧다운, 즉 돌아가며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청년들이 철강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에요. 3D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자리로 인식되면서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환영받고 있죠. 자, 이제 2025년 4월 1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이 투자 결정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의 60%, 그 외국가 제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제철의 미국 투자 결정이 이 관세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까요? 정확히는 예스이자 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요.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면 최소 1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면 이런 관세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자동차처럼 가격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10%의 비용 차이는 엄청난 경쟁력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온 결정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현대차는 2022년부터 조지아주 투자를 진행해왔고 글로벌 공급망 타변화와 미국 시장 공략이라는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제공하는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도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정책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미국 내 생산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현대차와 현대제철의 미국 투자는 관세 정책 하나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친환경 정책 인센티브, 보호무역주의 강화, 그리고 한국 내 제조업 환경 악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현대차와 현대제철의 미국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발효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 후 중국산 제품의 60%,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평균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죠. 이 정책의 양면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만들거나 큰 세금을 내거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기업들이 미국 내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죠. 반면 이런 관세 정책은 국제 무역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와 철강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면 수출이 감소하고 결국 국내 생산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에너지 비용 차의 결정적 요인. 현대차와 현대제철의 미국 투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에너지 비용입니다. 정말 놀라운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비교해보면 그 격차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현재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씩 kWh당 약 180원인 반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약 78원에 불과합니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죠. 특히 철강 생산과 같이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에서는 이 차이가 엄청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약 85억 kWh 정도입니다. 이를 한국과 미국의 전기요금으로 각각 계산해보면 한국에서는 약 1조 5천억 원, 미국에서는 약 6,6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연간 8천억 원 이상이 절약되는 셈이죠. 이것만으로도 미국 투자의 경제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현대제철이 루이지애나 주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전기요금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생산지로 천연가스 공급이 풍부하고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철강 생산에는 전기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 루이지애나는 멕시코만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천연가스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 원가를 더욱 낮추는 요인이 되죠. 또한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같은 정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이러한 정책 지원을 활용해 친환경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 절감과 환경 규제 대응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비용 외에도 노동시장의 차이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한국의 경우 강성 노조와 경직된 노동시장이 기업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미국 남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특히 루이지애나와 같은 주는 노조 비친화적인 라이트 투 워크법을 시행하고 있어 노조 가입이 의무가 아닌 점이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요소가 됩니다. 또한 규제 환경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한국은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지만 미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와 현대제철의 미국 투자 결정 과정에서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신속한 인허가와 다양한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현대차와 현대제철의 미국 투자는 사실상 관세 회피의 성격이 강합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높은 관세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 아메리칸 정책의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기업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 투자에 필요한 자본과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죠. 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기술 혁신을 통한 제품 차별화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관세의 장벽을 넘기 어렵습니다.
대신 독보적인 기술과 품질로 시장에서의 필요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합니다. 미국 시장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국가로 수출 판로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인도나 아세안 국가들과 같은 신흥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셋째,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완제품 수출이 어려워진다면 부품이나 소재 공급에 특화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제철의 미국 투자는 한국 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해외 진출을 넘어 한국 산업 구조와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한국의 높은 산업용 전기 요금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물론 탄소 중립과 같은 환경 목표도 중요하지만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해외 투자가 한국 경제의 공동화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한국 기업과 경제의 도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산업 구조와 정책을 재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욱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한국의 대기업들을 자국으로 유치하는지 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와 현대제철이 왜 31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는지, 그 배경에는 미국의 치밀한 기업 유치 전략이 있었습니다. 먼저 루이지애나주의 인프라 지원 정책을 살펴볼게요. 현대제철이 투자하기로 한 루이지애나주는 사실 인프라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업 유치를 위해 무려 1,4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지원을 약속했어요. 우리는 기업이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한 말인데요. 실제로 항구 시설을 확장하고 송전선을 증설하는 등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철소처럼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을 위해 송전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한국에서는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국에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셈이죠.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세금 혜택 프로그램입니다. 루이지애나주는 퀄러티 잡즈 프로그램과 인더스트리얼 텍스 이그젬프션 프로그램이라는 두 가지 주요 세금 혜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재산세 감면의 경우 최대 10년간 80%까지 감면해주는데, 이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에게는 엄청난 혜택이에요. 우리나라였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감면이죠. 또한 급여 환급 제도도 있는데 신규 일자리 창출에 따라 기업이 지불한 급여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생산 설비 구매 시 판매세도 환급해준다고 해요. 이런 세금 혜택을 모두 합치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인재 육성 정책인데요. 패스트 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신속하게 육성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루이지애나주는 현대제철이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대학 커리큘럼에 현대제철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포함시키고 인턴십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땅과 세금 혜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인재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이것이 루이지애나 경제개발부의 핵심 전략이라고 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빼놓을 수 없는데 바로 2025년 4월 2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에 대한 60% 관세와 다른 국가들에 대한 10 내지 20% 일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 이 정책이 드디어 시행됩니다. 이런 관세 정책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미국 내 생산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나 현대제철 같은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충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무역을 위축시키고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 결국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관세 정책과 함께 미국 내 생산 메이드 인 어메리카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수입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전략이에요. 이는 사실상 기업들에게 미국으로 오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셈이죠. 이처럼 관세 정책, 인프라 지원, 세금 혜택, 인재 육성까지 종합적인 전략을 통해 미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라는 이점도 있어요. 인구 3억 3천만 명의 거대 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고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에너지 비용 측면에서도 미국은 경쟁력이 있어요. 셰일가스 혁명 이후 미국의 에너지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제조업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정치적 예측 가능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미국은 전반적으로 기업 활동에 우호적인 법적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이러한 미국의 기업 유치 전략에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현대차와 현대제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기업들이 현지화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관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 현지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 것이죠.
특히 전기차 시대에는 배터리, 모터 등 핵심 부품의 현지 조달이 중요해지면서 공급망 전체가 미국으로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간과할 수 없어요. 국내 투자 감소, 일자리 유출, 산업 공동화 등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미국의 기업 유치 전략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한국도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왜 현대차와 현대제철 같은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국내보다 해외, 특히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게 됐는지, 한국 기업 환경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에너지 비용입니다. 특히 제조업에서 전기 요금은 생산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철강 생산에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철소는 말 그대로 전기를 먹고 사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대제철 같은 철강 기업의 경우 생산 원가의 약 40%가 에너지 비용입니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지만 미국의 일부 주들이 제공하는 특별 할인 요금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미국 조지아나 엘라베마 같은 주에서는 대규모 투자 기업에게 10 내지 30% 할인된 전기 요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현재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서 제공하는 친환경 에너지 세액 공제까지 더해지면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은 한국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정권에 따라 크게 변하는 것도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줍니다. 한 정부에서는 원자력을 축소하고 다음 정부에서는 다시 확대하는 식의 변화는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큰 문제는 노사관계 갈등입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 수년간 거의 매년 파업을 경험했습니다. 2023년 현대차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 손실액이 약 1조 5천억 원에 달했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성 문제이기도 합니다. 반면 미국 남부주들은 상대적으로 노조 활동이 약한 노조비 친화적인 라이트 투 워크법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근로자의 권리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기업의 투자 결정에 있어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수출할 경우 최대 20%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여기에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까지 더해진다면 한국 내 생산의 불확실성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입니다. 재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을 압박하는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기업들은 우리가 여기서 계속 투자해도 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는 대기업의 소유구조, 경영권 승계,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들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기업 활동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생산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해외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정책이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조지아주가 현대차에 제공한 인센티브 패키지는 약 2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은 연방정부의 지원 외에도 주 정부와 지역 정부가 경쟁적으로 세금 감면, 부지 제공,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결합되면서 미국 내 생산 기업들은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시행한 새로운 관세 정책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 정책은 미국 내 생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제 무역을 위축시킬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에게는 상대적 경쟁력 강화라는 혜택을 줍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새로운 관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대차와 현대제철처럼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고, 둘째는 제품의 기술적 경쟁력을 높여 가격 인상에도 수요가 크게 줄지 않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경쟁력 있는 가격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장기적 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대립이 아닌 협력적 관계로 발전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갈등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서 기업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제 환경과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첨단 산업과 친환경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와 현대제철의 미국 투자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생각해보면 현대차와 현대제철의 31조 원 규모 미국 투자는 단순한 기업의 해외 진출이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2025년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 내 생산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세운 현대차와 현대제철 같은 기업들은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무역 질서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10%에서 최대 60%까지 부과되는 관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될 위험이 있어요.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면 미국에 팔지 못한다는 현실이 점점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국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대차와 현대제철처럼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관세를 피하고 현지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일자리 감소와 국내 산업 쇠퇴라는 우려를 낳습니다. 둘째, 기술 혁신을 통해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입니다.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소비자들이 기꺼이 구매할 만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나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이 좋은 예입니다. 셋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아세아, 인도, 중동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선을 타변화하는 전략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기요금 안정화와 에너지 정책 재검토가 필요해요. 현대제철이 미국 투자를 결정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전기요금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동안 인상이 지속되었고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도 요금 상승 압력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믹스를 재검토하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자력 발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전기요금 체계를 설계해야 해요. 저렴한 전기는 우리의 경쟁력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전기요금 때문에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순간 다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해요. 한국의 노사관계는 오랫동안 갈등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노조와 경영진이 상생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정부는 노사 간 대화 채널을 강화하고 기업과 직원 간의 성과 공유제와 같은 상생 모델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유연 안정성 정책을 추진해야 해요. 갈등보다는 대화, 대립보다는 협력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업 지원 확대 및 투자 유인 강화도 필수적이에요. 미국의 IRA와 칩스 액트를 통해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 나서는 동안 한국은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에서 뒤처져 왔습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현대화와 물류 인프라 개선을 통해 국내 생산 환경을 개선해야 해요.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보다 매력적일 때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국내에 남을 것입니다. 대기업의 국가 경제 기여에 대한 인식 변화도 중요해요. 한국 사회에는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현대제철 같은 대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이자 고용과 수출의 핵심 동력입니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대기업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경제 민주화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차와 현대제철의 미국 투자는 한국 경제의 위기 신호이자 동시에 변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는 오늘,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현지 생산 확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시장 다변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에너지 정책 재설계, 노사관계 개선, 기업 투자 환경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이 핵심 과제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합니다. 현재의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 강한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와 현대제철의 미국 투자 배경과 한국 경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반드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